안녕하세요. 주린이 100억 부자 되기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싶지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초간단 투자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해 제게 물어보는 친구들에게도 추천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아직 이전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시청하신 후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자신이 매달 투자에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저는 실제로 한 달에 100만 원씩 미국 주식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100만 원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이 중에서 20%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 80%를 주식에 투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금도 가만히 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CMA나 외화 RP 같은 방법도 있지만 이자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달러가 계속 오르는 추세여서 저는 현금 비중도 원화가 아닌 달러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국보다 미국의 금리가 더 높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초단기 국채 상품을 활용합니다. 구체적으로는 SGOV와 BOXX가 있는데 저는 아직 시드가 크지 않아서 BOXX에 달러를 파킹해두고 있습니다. 이제 꾸준히 매수해야 할 종목을 선택해야 하는데 당연히 S&P 500과 나스닥 100을 모아가는 것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둘을 추종하는 상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운용보수가 가장 적은 SPLG와 QQQM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의 심리적 안정성과 투자 성향을 파악해서 난 그냥 무난한 게 좋다고 하면 S&P 500을 추종하는 ETF인 SPLG만 모으셔도 되고, 조금 더 공격적이고 싶다고 하면 S&P 500에서 성장주만 모아놓은 ETF인 SPYG나 QQQM을 함께 비중을 조절하면서 모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공격적인 ETF를 모아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XLK나 VGT와 같은 기술주 ETF를 모으셔도 되지만 AI 붐으로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올해는 더 좋아 보일지 몰라도 기술주는 산업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심리적으로 그렇게 안정적인 느낌은 아닙니다. 기술주 ETF에 대해서는 추후에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점은 S&P 500과 나스닥 100이 거의 50% 정도가 중복된다는 점입니다. 어쨌든 둘 다 잘 나가는 기업들을 줄 세워놓은 ETF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중복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조금 더 분산 투자를 하고 싶다, 조금 더 안정적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SCHD를 함께 모으셔도 좋습니다. SCHD는 배당 성장 ETF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QQQ와 달리 배당 가치주 위주이기 때문에 6%밖에 겹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좋은 분산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안정적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금과 장기 채권을 섞어서 레이달리오의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올웨더 포트폴리오는 옛날에 나온 것이라서 최근에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만 접근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모아가기로 결정한 ETF들과 그 비중까지 결정을 했다면 아까 매달 주식에 투자하기로 한 현금, 저에게 있어서는 80만 원을 20으로 나눕니다. 그렇게 되면 제게는 4만 원인데요. 저는 S&P 500과 QQQ를 5대5의 비중으로 모으는 걸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S&P 500과 QQQ를 4만 원을 5대5로 나눈 2만 원씩 계속 소수점 구매하면 됩니다. 특히 토스증권에서 주식 모으기 기능은 구매 수수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이 점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왜 20일로 나누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바로 가격의 등락을 더 밀접하게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그냥 한 달에 한 번 비중에 맞게 80만 원어치 매수를 해도 장기적으로 큰 차이는 없지만 이상하게 매수한 다음 날에 주식이 하락하기라도 하면 참 찝찝하고 신경이 쓰입니다. 또한 내가 매수를 하는 그 하루가 한 달 중에 주식이 평균적으로 더 비싼 날인지 저렴한 날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주말을 제외한 거래일 20일에 걸쳐 조금씩 나눠서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파킹해두었던 현금은 대체 언제 활용하는 것인가? 라고 한다면 하락시 추가 매수를 진행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떨어졌다고 그냥 무작정 사는 것이 아니라 추가 매수를 진행할 타이밍의 기준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확인해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ETF의 경우 개별 주식들을 작은 비중으로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개별 주식처럼 급격한 하락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고점 대비 5% 하락했을 때부터 추가 매수의 기회를 보고, 구체적으로는 주가가 20일 이동 평균선을 터치한다면 소액 추가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더 하락해서 60일선 부근에서 움직인다면 이때 조금 더 추가 매수를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추가로 볼린저 밴드에서 어느 정도에 위치했는지, RSI, 스토캐스틱이 바닥 구간을 다지고 있는지 정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차트를 통한 기술적 분석만을 통해 투자를 진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각종 요소들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지금의 가격이 평균적으로 높은 가격인지 낮은 가격인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탐지수입니다. 구글의 공탐지수라고만 검색하셔도 CNN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증시에 큰 하락이 있을 때는 이 지수가 공포에 위치해 있습니다. 물론 하락 시기에 매수를 진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요. 하지만 되돌아보니 8월 블랙먼데이, 9월 조정 등의 공포 시기에 용기 내서 매수했던 주식들이 나중에 저에게 더 큰 상승을 안겨주었습니다. 여기까지 미국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내가 다시 시작한다면 이렇게 하겠다 생각이 드는 것들을 소개해보았습니다. 사실 주식을 수시로 확인하고 싶지도 않고 그럴 시간도 없는 분들은 마지막 내용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금 비중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올해 8월 블랙먼데이처럼 엄청 큰 하락 상황에서만 매수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마저도 신경 쓰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현금 비중을 남기지 않고 모두 매수하셔도 됩니다. 사실 그게 진정한 패시브 투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시가 크게 상승할수록 하락에 대한 공포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20%의 현금 비중을 남겨놓으라고 한 것이죠. 투자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조급함입니다. 실제로 해보니 주식이라는 게 자꾸 궁금해서 증권사 앱에 들어가 보고 오늘은 증시 분위기가 어떤지 보게 됩니다. 그게 재미도 있지만 그렇다고 주식이 막 오르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주식에 너무 큰 신경을 쓰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미국 증시의 우상향에 대한 믿음과 함께 모아가는 투자를 계속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모두 성공적인 투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